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동훈 후보가 드디어 1위를 돌파하기 시작했습니다. 어제 오늘 이 최근 사이에 여러 여론조사에서 보수 이 국힘 후보 중에서 지지율 1위를 기록을 했습니다. 특히 오늘 YTN이 발표한 조사에서는 한동훈 10% 그리고 김문수가 7%로 쳐졌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그러니까 본격적인 레이스가 펼쳐지기 전까지 김문수가 한동훈을 더블 스코어로 앞서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역전이 됐고 그 격차가 점점 더 벌어지고 있습니다. 홍준표도 처지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시간이 걸리겠지만 이런 현상이 반드시 올 것이라고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당연하기 때문입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극우 강경 보수들, TK 책임 당원들 이런 사람들이 현타의 시간이 와서 결국은 이제 배신자 프레임 같은 것을 버리기 시작을 했고, 그리고 본선 경쟁력에서 한동훈이 사실상 명과 싸울 수 있는 유일한 후보라는 현실 인식을 확장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대구가 광주화 되는 것이죠. 자, 시청자 여러분, 이제 결정적인 것이 내일하고 모레의 이 책임당원들 투표입니다. 50%가 반영이 되죠. 그리고 50%는 여론조사입니다. 그런데 제가 책당을 강조하는 이유가 여론조사와 투표는 본질적으로 다르기 때문입니다. 여론조사는 일종의 책임감이 상당 부분 낮고 인기투표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당원들의 투표는 투표하기 직전까지 고민을 합니다. 우선 첫째, 내 표가 사표가 되지 말아야 된다. 안 되는 후보를 뽑으면 안 된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본선에서 이재명과 싸울 수 있는 후보가 누굴까? 이런 고민을 집중적으로 하게 됩니다. 시청자 여러분, 그 전례가 지난해 7월 전당대회 때 63% 신화입니다. 당시는 당원 투표 80%, 여론조사 20%였는데 둘 다 비슷하게 63% 한동훈 후보가 기록을 했습니다. 원희룡 후보 18%, 나경원 14%. 시청자 여러분, 왜 이렇게 당시에 당원들이 한동훈을 밀어줬을까요? 총선 참패의 책임이 한동훈에 있다고 윤석열과 그리고 친윤계와 홍준표와 이런 시기 세력이 집중적으로 험담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3개월 만에 63%로 한동훈을 당대표로 불러들였습니다. 자, 그것은 무엇보다도 변화와 쇄신을 바라는 것입니다. 한동훈이 윤석열과 대립각을 세웠던 이런 이유, 그런 것들 다 총선을 위해서 불가피한 것이라 이런 인식이 확산이 됐었고, 무엇보다도 젊은 후보, 새로운 후보, 반듯한 후보, 약점이 별로 없는 후보, 공적 마인드가 투철한 후보, 이런 인식이 있어서 한동훈을 뽑았던 것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내일 모레 이 책임당원 투표에서 만약에 투표율이 낮으면 저는 한동훈 대표에게 훨씬 더 유리할 거로 봅니다. 왜냐, 한동훈을 지지하는 이런 당원들이나 지지자들은 굉장히 상당히 지지가 의식적입니다. 의지가 있습니다. 열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투표율이 낮을수록 그것은 한동훈을 꼭 찍어야 되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더욱더 그 낮은 투표율 속에서 높은 투표율의 포션을 차지하게 될 것입니다. 홍준표나 김문수를 지지하는 사람들의 감도와 이 한동훈을 적극적으로 지지하는 사람들의 감도가 차원이 다릅니다. 탄핵을 찬성했던 사람들의 감도와 이에 저항을 해서 탄핵에 반대했던 사람들의 감도가 달랐다는 것을 제가 이미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것이 8대 0이라고 하는 압도적인 결과로 나타난 것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어제 토론을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런 전반적인 한동훈이가 치고 올라가고 있다는 데에 초조감을 느낀 홍준표가 유감없이 그의 컴플렉스 본성을 드러냈습니다. 김문수가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후보, 이런 후배, 윤석열, 그렇게 말한 윤석열을 왜 배반했느냐라는 철진한 배신자 프레임을 7, 8번 거론을 했다가 실패를 했는데, 자, 배신자 프레임이 실패를 하니까 머리 약삭 빠른 홍준표가 이번에는 깐족이라는 단어 표현을 들고 나와서 인신공격으로 해서 한동훈 후보에 대한 반감을 극도로 자극하겠다는 전략을 세웠는데 그 역시 실패했습니다. 깐족이라는 표현을 15번을 썼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정치인 홍준표를 저는 잘 압니다. 오랫동안 제가 관찰을 해서 너무나 잘 압니다. 홍준표의 여러 가지 기행이라든가 품격이 낮은 언행이라든가 돌출 행동이라든가 제가 한때 럭비공이라고 표현을 했던 이런 특성은 그 바닥의 본질이 컴플렉스입니다. 홍준표는 컴플렉스의 정치인입니다. 그 컴플렉스는 이제 본인의 불우했던, 가난했던 어린 환경, 이런 것과도 저는 관련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반드시 자기는 출세를 해야 되고, 반드시 권력을 잡아야 되고, 반드시 세상의 관심을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생각이 항상 그의 뇌리를 지배하고 있는데, 이것이 본인의 부족함으로 여의치 않게 되면 여지없이 이것이 컴플렉스로 전환이 됩니다. 그래서 대구시장을 하면서도 항상 안테나는 중앙으로 가지고 갑니다. 변방에서 대구시장을 해봐야 중앙 언론이 보도를 안 해주고 중앙에서 아무런 관심도 없고 하니까 끊임없이 중앙에 안테나를 대고 끊임없이 관종적 행태를 보였습니다. 자, 한동훈 대표가 이런 점을 지적을 하니까 그는 그것이 당대표를 지낸 사람으로서 당무에 참견한 것이다. 중앙정치를 한 것이 아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얼버무렸습니다만, 당대표를 지내고 당 대통령 후보를 지냈던 사람이 수해 때 골프를 쳐서 10개월 당원권 정지를 받았으면 전직 당대표라는 것에 부끄러워서 아예 대통령 후보 출마 자체를 포기해야 되는 것일 겁니다. 시청자 여러분, 깐족이라는 표현은 의원직을 박탈당한 최광욱 전 의원이 국회에서 한동훈 법무장관을 몰아칠 때 썼던 것인데, 한동훈 장관이 그런 표현을 여기서 쓰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그건 아니죠 라는 점잖은 방식으로 그냥 넘어갔습니다. 저 같으면 아마 뒤집어 엎었을 겁니다. 홍준표 후보가 깐족거리시는 거다. 깐족이란 말 주변 사람들한테 함부로 하면 안 된다. 요새 이런 식으로 그냥 점잖게 받아 넘겼습니다. 홍준표의 컴플렉스 정치 언행을 보면 한마디로 깐족입니다. 관종적 깐족. 끊임없이 깐족하면서 윤석열을 내부 총질했고, 끊임없이 김기현, 이재명 앞에서 김기현이 쫌스럽다고 깐족적 내부 총질을 했고, 시청자 여러분, 이런 것들이 모두 다 현재 한동훈 바람 때문입니다. 홍준표는 최소한 대통령 후보가 돼야 본선에서 본인이 필패할 것이라는 것은 너무나 다 잘 알고 있지만, 어쨌거나 대통령 후보가 되어야 전당대회에서, 그러니까 대통령 선거에서 국민의힘이 패배한 이후에 전당대회에서 당권을 쥐고 흔들 수 있다라는 그의 마지막 노욕에 매달려 있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